네, 바로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봄은 서귀포가 엽니다. 해마다 서귀포 문협에서는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전국 브랜드화할 것인가가 제 2부 주제로 진행됩니다. 네, 먼저 서귀포 신문사 장태욱 편집국장님께서 전국 브랜드화와 관련해서 주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신문사 편집국장 장태욱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발제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주관하신 여기 서귀포 문학재 추진위원회 또 서귀포 문인협회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이걸 이게 축제화 시키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브랜드화 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뜻깊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서귀포 그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예,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는 일단 한반도에서 봄이 가장 일찍 오는 곳이 서귀포임을 알리는, 선언하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또 이곳이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또 이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이고, 예, 이런 것들을 행사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이러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행사에 해마다 초대돼서 가봤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그 21주년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서귀포 지회가 주최를 하고, 또 서귀포시와 예총 서귀포 지회 이 두 기관이 이제 단체가 후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영춘시 봄을 맞는 이제 시를 낭송을 하고, 또 서귀포의 그 서정에 불을 지핀 시인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관악 그 공연이 또 마련이 되고, 또 시인들 또 낭송가들을 초청을 해서 서귀포 봄에 걸맞는 이제 시들을 낭송하는 이러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부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이 되는데, 일단 작가와의 만남, 또 시공원 투어, 성상 봄맞이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당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이 행사는 대체로 이렇게 하루 행사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행사로, 단순한 행사로 그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행사의 규모를 키우고, 또 서귀포에 이제 이 서귀포를 대표하는 어떠한 문화 행사로서 좀 전략적인 이제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또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문학재를 좀 준비하는 이런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축제와 문화의 행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은 행사에다가 축제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데, 실제 이게 축제라는 행사는 이제 아무 행사에나 붙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벤트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축제는 이게 축과 제가 포괄적으로 어울려지는 거. 축이라는 것은 축하하고 기쁘고 놀고 이런 거고, 제라는 것은 집단적인 염원, 또 제사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이러한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적인 본성, 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표현돼야 되고, 그 안에 또 우리 집단의 바람, 종교성, 그 놀이성, 창조적 일탈,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축제 중에 이제 인상에 남는 특대는, 특히 남미 사람들 축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굉장히 축제가 인상적입니다. 이분들은 축제가 한번 열리면 도시 하나가 전체가 일을 안 하고 며칠을 이렇게 자, 남미 사람들 축제하는 거,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나 이런 라틴계 사람들 이렇게 축제하는 거 보면 도시가 이렇게 축제 기간이 되면 다 일을 멈추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흥겹게
지내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놀이성과 또 창조적 일탈성, 이런 계기로 해서 집단이 단결하고 또 지역의 브랜드들을 이게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러한 계기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라는 것은 그런 축제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는 이제 지역 축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지역의 도시의 브랜드를 이렇게 높이는데 매우 이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는 이게 지역에서도 특히 역사나 전통 이런 데 기반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들, 문화 유산들을 기반으로 해서 개최되는 행사인데 이것은 이제 지역의 이미지나 또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매력, 가치, 자산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잘 알리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역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축제는 보통 이제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이틀 아니면은 뭐 일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대체로 이제 경비는 지자체가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또 국가가 이제 일부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 축제의 특징은 지역의 이제 계층을 망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고 동원되고 이러한 어떤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한데 어우러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지역 축제라고 하는 것들 중에 단순한 행사, 뭐 한 가지 행사, 한 가지 주제 행사, 또 예술 음악회 이런 것들은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역 축제의 범주에서 좀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역 축제는 그야말로 이게 장소가 어떤 이제 지역을 소재로 해서 하는 것이라면 문화 행사는 그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이제 소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화 행사는 아까 우리가 봄맞이 그 시 행사처럼 이렇게 시라는 이제 단일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또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시를 봄을 여는 서귀포 요 행사는 아직까지는 이제 문화 행사에 머물러 있어서 축제는 아직 범주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 문학 행사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사례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이제 세 분의 시인을 매개로 해서 열리는 행사들을 잠시 비교를 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열리는 행사가 옥천에 정지용 시인을 이제 기리는 지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을 기억하는 이제 문화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처럼 그 행사처럼 이렇게 4월 달에 하루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하루 개최되는데 백일장이나 또 향수, 정지용 시인의 작품 향수를 기리는 이제 향수 음악회, 신앙송회 이렇게 하는데 이 기간에 서울에서 이게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문학 테마 열차도 특별하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천군 또 옥천문화원이 이제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자, 미당문학제 이것도 이제 우리 서정주 시인의 그 태어난 곳에서 이게 질맞에 근데 여기 특징은 이게 11월 4일에 여기에서 고창군에서 열리는데 특징은 질맞에 문학 축제와 함께 개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질맞에 그 문학 축제 이게 저도 이게 질맞에라는 곳을 이게 가봤는데 이게 가보면 이제 그 들녘이 이제 거의다가 길가가 거의다 이제 국화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11월에 요 국화가 이제 거기를 노랗게 물들이면 장관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주 시인의 작품을 테마로 하지만 또 고창이 가지고 있는 질맞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경관,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들도 이제 축제의 범주에 넣어서 질맞이 문화축제와 함께 개최한다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특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미당 시문학관 또 질맞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이제 고창 군민 포함해서 시를 좋아하는 이제 많은 문인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질맞이에 따라 걷기, 또 국학길 보물찾기, 지역 예술단체 공연, 또 문화 콘서트, 청소년 백일장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고창군과 고창군 문인협회 뭐 이런 거는 후원을 하고 또 별도의 이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고창군이 많은 경비를 이제 부담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락문학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락문학제는 이제 매년 4월에 이게 이제 강진에서 3일 안팎으로 열리는데 이 축제에도 모란 페스티벌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문학제가 문학 행사뿐만 아니라 모란 우리 김영랑 시인의 이제 시에서 착안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영락문학축제위원회가 주관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특징이 있게 이 기간에 이제 축제 기간에는 뭐 일본 순사 복장이라든가 아마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 인력거꾼들 영랑에 살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배경으로 이게 많은 이제 그런 퍼포먼스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재현을 하는데 버스킹, 또 문학 특강, 가수 공연, 백일장 3일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문학 행사를 비교한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문학제만으로 단순히 문학만 시만을 테마로 해서 이게 브랜드 있는 행사를 만들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당문학제가 질맞이 문학축제와 함께 열린다는 것, 또 그 영락문학제가 모란 페스티벌과 함께 열린다는 것,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여기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도 시 행사뿐만 아니라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 가치와 결합해서 뭐 3일 또 4일 이렇게 축제로 좀 더 이렇게 승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침 이 기간에 비슷한 시기에 서귀포에서 봄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또 도내에서 영등할망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열리는데,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서귀포 봄맞이 축제와 특히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요 행사가 결합을 해서 한반도에서 봄이 가장 일찍 오는 서귀포, 꽃이 가장 일찍 피는 서귀포, 그 속에서 시로 봄을 여는 그러한 꽃으로 봄을 여는 이러한 서귀포 축제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와 또 이게 문인협회가 또 이거 같이 이렇게 잘 의논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서귀포 봄맞이 축제도 하루 행사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축제, 아직까지는 이게 축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엄밀하게는 축제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 이중섭 생가 근처에서 하루 이렇게 행사하고 지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서귀포가 이제 그 적합하고 여러 장소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 같이 해서 진짜 축제를 한번 놀이성, 또 창조성, 또 제의성들을 이게 갖춘 이제 진짜 좋은 축제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가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대체로 하루 행사로 이렇게 열렸는데, 지금 시에 대해서 우리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에서도 말씀했지만 서귀포 서정에 불을 지피고 떠난 시인들의 넋을 기른다는 이제 주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이게 참여하는 시인들이 서정시 중에서도 특히 순수시를 지향하는 분들이 이제 대체로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 최근의 상황들, 20년 가까운 상황들을 제가 잠깐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언론인들이 주목하는 이러한 현상들, 서귀포 주변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91년부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많은 이제 난개발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분들이 있고,
그 저항을 또 작품으로 나타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제목만 열거하면요. 김수열 시인이 이제 뭐 열사여 불러사리여 뭐 이런 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양용찬 열사의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시를 쓰신 거고요. 제가 이웃에서 잘 아는 우리 고정국 시인께서도 뭐 비 오는 날에 억새밭 이랬는데 가을에 이제 억새꽃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 이 난개발의 시대에 저 청년 이 분신해 간 청년의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시인의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한 회한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예, 매우 이게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위태롭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인데요. 2007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시로 우리 김경훈 시인께서는 뭐 구름 비어 일어나라 이런 시도 남기셨는데요. 또 최근에 언론이 주목하는 시가 우리 아주 아마추어 시인인데, 예, 그 오창현 씨라고 이제 수산리 청년회장인데, 활주로의 북쪽이라는 이제 시를 남겼습니다. 이 활주로의 북쪽에 그 말하자면 이제 활주로라는 건 지금 제2공항 사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본인이 졸업한 학교 이 근처에 이게 제2공항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 이제 이런 작품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시인데 이게 전국의 언론들이 이 시를 굉장히 어떤 문인이 이제 그 주목하는 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서귀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잘 아마추어 마을 청년회장이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게 잘 이렇게 보여줬다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가 어떤 비슷한 부류의 그 색깔이 비슷한 이제 이런 그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분들의 그 행사에서 벗어나서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다양한 분들까지도 다 포섭해서 정말 서귀포를 배경으로 또 제주도를 배경으로 다양한 이제 문인들이 시인들이 교류하는 그러한 행사로 그 좀 울림 있는 행사로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미당 서정주 선생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마을 앞에 이제 이 지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에 1937년도에 우리 미당 서정주 선생께서 가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머무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사집에 보면 이제 지기도의 시라고 시 4편이 들어있는데요. 이 시기가 우리 미당 선생이 시인으로서 정식 등단한 지 이제 1년 좀 되어 있던 이제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고향에 다녀가셨고 또 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셔서 요 미당 선생의 그 흔적을 매우 이렇게 지역에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 문인협회나 이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가 미당 선생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 미당의 작품들을 우리 지역의 그 자산으로 또 지역의 문학으로 좀 범주로 담아 안으려는 이러한 연구와 노력들을 좀 하면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지기도와 서귀포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미당과의 관련성, 또 미당의 흔적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우리 시를 봄을 서귀포 행사가 미당의 그 작품들까지도 아우르는 이러한 행사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스펙트럼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가 그간의 역사에 걸맞게 이제 20년 넘는 이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비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서귀포에서도 봄을 맞는 여러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들과 결합해서 좋은 이제 봄을 테마로 한 축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게 서귀포인들 이 또 비슷한 식품을 공유한 이제
시인들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공을 초월한 또 시의 그 성격을 초월한 다양한 작품들이 논의되고 교류되고 평가되는 그러한 행사로 자리매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강한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 협회장께서 시로봄을 여는 서귀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과 제안 있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명한 보령 머드축제,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 등을 개발하시고 진주 남강 유등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등을 컨설팅하고 계시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심의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회장을 맡고 있고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정강한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태욱 국장님의 우리 기조 발제를 들었고, 제가 이제 우리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를 전국화하거나 좀 더 이런 마케팅 효과가 높은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째, 한반도에서 봄을 처음 맞이하는 그 장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이 시기는 마켓이 있다. 방문객이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하면은 미국의 동부에 필라델피아 플라워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꽃축제, 꽃박람회, 꽃전시회인데 그걸 어느 시기에 하냐면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기 직전에 2월 말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단한 팬클럽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요. 긴 겨울을 참고 있다가 이제 봄이 오니까 가슴 설레는 그런 그 중년들의 여성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서 그 행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더군다나 긴 여름을 지나서 봄이 온다고 할 때는 굉장히 특별한 모멘텀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가 이렇게 잘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시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선은 이 행사는 특히 저희 아이디어로는 정원이라는 부분과 같이 가면 좋겠다. 꽃축제라든가 정원이라는 부분과 같이 가는 그 안에 시가 있는. 그래서 훨씬 풍부해지고 또 꽃이라는 그림 때문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우리 서귀포에 저 문학 행사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하는 부분이 단순히 문학 시뿐만 아니라 그런 꽃이 주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장태욱 국장님께서 축제인가 문화 행사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는 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축제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축제화한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축제는 현재 두 가지 방향의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화합형 축제가 있고요. 하나는 지역개발형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축제는 주민화합형 축제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10%, 20% 정도의 축제만이 지역개발형 축제고 그 축제들이 그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전국화하고 알리는데 그런 성공한 그런 축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예를 들면 축제가 된다고 할 때 어떤 정교한 마케팅을 좀 해서 서귀포시와 잘 전략을 구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행사를 잘만 어떤 그런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부분으로 중계도 하고 한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관광 홍보, 서귀포 관광 홍보 행사가 될 수 있고 제주도라든가 서귀포시가 아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그런 마케팅 행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축제화 한다고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강조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과 시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시인들과 시민들 간의 또는 관광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까 장태욱 국장님의 발표에서도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도 우리 시인과의 만남 뭐 이런 행사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성공한 북 페스티벌, 책 축제를 본다고 할 때 이 저자와의 만남이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행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하는가 하는 부분이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영국의 아주 유명하죠. 그 축제는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한 것이 축제의 인기를 얻는 비결이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서귀포는 뭐니 해도 이 행사에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을 잘 연계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요인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이중섭 화가도 굉장히 그런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부가가치를 붙이는 그런 팩터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가 시뿐만 아니라 이런 이중섭 화가 아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옥천 지용제를 말씀하셨는데 옥천 지용제도 상당히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행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행사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생가 부분들, 정지용 생가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연결을 시켰는데요. 저희 경험에서는 안산에 김홍도 축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안산의 김홍도 축제를 저희 경험에서는 원래 미술인들이 자기네 그림들을 전시하고 하는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행사를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걸 좀 구조조정하거나 좀 변화시켜서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김홍도 축제를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았냐면은 김홍도 화백이 그린 풍속도에서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 풍속도에 있는 조선시대의 그런 풍속 생활을 재현하는 축제와 그 속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의 실제 재현된 모습이 이거다 하는 부분을 연계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큰 반응을 얻어서 아주 미술관, 전시관, 축제장이 미어질 정도로, 사람으로 미어질 정도로 그림이 잘 팔리고 미술인도 깜짝 놀라고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높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문학에서든 아트에서든 잘 건드려 준다고 하면은 높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를 들면은 행사가 주관은 꽃 축제라든가 꽃 프로그램과 연계한 그런 부분들의 행사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 낭송이라든가 이런 하이라이트 행사는 뭐니 해도 야간하고 연계를 돼야 된다 하는 그 타이밍상 하이라이트가 야간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을 돼야 감성적인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특별하게 서귀포시와 우리 문인협회가 잘 좀 협조를 해서 특별한 그런 할인 프로그램 같은 걸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축제에 이틀간, 3일간 오시는 문학인들, 시인들은 이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선술집이라든가 음식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전국에서 문학인들이, 시인들이 한번 나 서귀포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보이지 않게 어떤 그런 할인 행사라든가 이런 특별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뭔가 좀 전국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뭐니 해도 아까 보니까 우리 장태욱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학인들 가운데, 우리 그 전국에 있는 문학인들 가운데 서귀포와 연관이 있는 문인들을 우선적으로 연계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관심 있는 그런 문학인들, 시인들을 서귀포로 연차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잘 구성한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는 우리 시인 문학인들로 들끓는, 또 그것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오는 그런 즐거운 그런 행사 축제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동석 선생님께서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과 제안 있으시겠습니다. 박동석 선생님께서는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시기도 한데 문화재의 세계화, 현대화, 산업화, 생활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시고 문화재의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의 품격은 높게, 국민의 행복은 크게란 문화재 활용 정책을 입안하셨고 서귀포 문화예술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박동석 선생님 소개합니다. 세미나 중에 가장 재미난 처음 보는 세미나입니다. 저는 문학 세미나가 이렇게 문학으로 세미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좀 선진적이고 21세기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발제자님들 이렇게 보니까 시를 가지고 이렇게 축제, 문화 행사 이렇게 좀 해왔는데 이걸 좀 더 잘해보자는 고민들이 많이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가연 시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이 문화가 과거 우리 조선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없었겠느냐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시를 가지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문인들이 흘러왔고 고급스럽게 놀았던 건전한 문화 행사였다는 거죠. 여기는 또 시로 봄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조선시대 사람들도 봄이 되면은 꽃을 맞으러, 봄맞이를 맞으러 이렇게 많은 문화 행사를 하고 꽃놀이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놀이들이 21세기 사람들이 새로 만들고 창조하고 우리들만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놀이로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런 가점을 생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거는 동짓날, 동지가 되면은 매화나무에 그림을 그리고 81개의 꽃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일 80일째가 되는 날까지 일기를 표시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해가 뜰 때의 그때의 매화 꽃이 색깔이 각각 다릅니다. 81개가 꽃이 만발이 될 때는 바로 봄이 온다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구구소환도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서귀포 시인들이, 문인들이 모여서 놀 때 그냥 봄맞이 이렇게 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히려 봄은 동지가 봄입니다. 동지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의 시각적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축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아마 축제가 약간 일본식 언어인데 우리말 속에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축전이라는 영화가 있고 또 축연이라는 말도 있고 그걸 같이 더 즐겁게 만드는 게 연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더 용어의 선택도 고민을 더 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더 사례를 더 드리자면 옛날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그런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기수라고 했고 여성은 책비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서귀포의 문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는 이야기화시켜서 이야기 장사꾼,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더불어서 만들어갔으면 쓰겠다 합니다. 옛말에 그림은 소리 없는 시다.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선비들은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만 또는 그림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시와 글과 그림을 함께 같이 놀았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삼절이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와 글과 그림을 함께 어울리는 이런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이런 시소화는 과거 문인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예의 기술 중에 하나가 였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을 같이 볼 때 우리 서귀포에는 유명한 시서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유비온 사람인데 대표적인 유배온 선비가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그분들의 시와 그분들의 시서화의 문인적인 성격을 현재 서귀포 우리 시인들도 문인들도 함께 배워서 배양을 해서 시만이 아니라 글과 그림과 같이 융복합해내는 이런 문인이 문학적인 작품이 해 나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놀았던 우리 과거의 시들은 시조라는 용어를 썼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시조창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무형유산인 가곡이 시가 곡이 돼서 인류무형유산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서귀포에서 지금 하는 이 조그마한 문화적인 행사가 또는 시인들의 소리지만은 먼 후에 100년, 200년 후에는 또 하나의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품질이 높은 그런 마음을 해나갔으면 쓰겠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고로 글과 시와 그림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놀았던 봄맞이의 시를 노래했던 하나의 문화적 행사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리고 이거를 우리들만이 아니라 더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쓰겠다. 어떤 시 낭송이나 시문을 현대적 문화예술 공간에서 한 것보다는 과거 우리 할아버지도 놀았던 공간, 예를 들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귀거지였던 그런 곳이나 우리 여태 조선시대 선비들이 유배해왔던 그 장소들에서 아까 앞에 정강한 교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정원이라는 이런 공간을 쓰셨는데 이렇게 자연에서 시서와의 그 프로그램이 진행한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낙동강 결토에 있던 선비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시를 낭송하고 거기에 문화를 즐겼습니다. 선유 문화라고 했죠.
그다음에 기호 문화적들은 계곡을 통해서 계곡에 정자를 지어놓고 구곡 문화를 통해서 이런 시서화 문화를 즐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즐기는 새로운 문화 양상을 21세기의 서귀포로부터 봄에 시작되는 서귀포로부터 북상해서 저 북녘다까지 어울리는 이런 문화 벨트를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제 생각을 여러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